안녕하십니까, 웅변입니다. 오늘은 폭행이냐 상해냐,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 깨기라는 제목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시절 피고인 A와 그의 친구 B는 각자 여자친구들과 커플로 한강 고수부지에서 치맥을 하고 있었습니다. 술이 다 떨어지자 편의점에서 술과 과자류를 구매한 이후에 소주를 더 마셨고, 사건이 일어날 즈음인 새벽 2시경에 이르러서는 네 사람 모두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총 10병 정도의 소주를 마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A와 B는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B가 먼저 A의 멱살을 잡게 되었고, A도 피해자 B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서로 밀고 당기는 중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둘은 다 만취하기도 했고 서로의 여친들이 말리기도 해서 땅바닥에 넘어진 이후에는 서로 때리거나 하지는 못하고 상황은 싱겁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정리하면 서로 멱살 잡고 넘어진 이후 일어나서는 술이 좀 깨기도 했고 여친들이 말리기도 해서 급사과하고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폭행죄로 고소되었으니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온 겁니다. B가 A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우리 A는 경찰에 가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고 합니다. 있었던 일에 대해 묻길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그때만 해도 A는 B가 상해를 당했다느니 상해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등의 말을 전혀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사실 경찰은 크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그렇게 관심도 없어 보였다고 합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단순 폭행 사건이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은 조사하는 동안 내내 계속해서 합의는 했느냐? 합의가 우선이다. 합의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A는 지인의 중재로 합의에 성공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주변에서 무슨 조언을 들었는지 합의서가 제출된 이후 피해자가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이후 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되었고, 경찰은 기소 의견, 즉 A를 처벌해달라는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내게 됩니다. 웅변은 최근에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해서 작성된 2주짜리 상해 진단서에 대해 증명력 판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판례가 등장했음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 2주짜리 진단서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니까 그냥 발급해 준 것이라는 점을 밝혀야 하는데, 피해자와 진단서 발급 병원 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안으로 웅변은 의뢰인을 해당 병원에 보내서 다짜고짜 아프다고 하면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병원은 피해자가 호소하니까 요구대로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피해자의 진단서를 선뜻 믿어서는 안 된다는 정황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우리 의뢰인 A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검찰 입장도 이해는 되는 게, 아무리 상해 진단서 발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도 그렇다고 선뜻 의사가 발급해준 상해 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웅변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합니다. 약식 명령에 대해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원 단계에서 상해 진단서 발급 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 진단서 발급 경위와 피해자가 전에 다른 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지,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의무 기록 사본 일체에 대해 사실조회 신청을 하였는데, 아쉽게도 병원 측은 회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조회에 응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측을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피해자에 대한 과거 진료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당한 폭행 때문에 아파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데, 아프다고 병원 다닌 시점이 피고인에게 맞기 5일 전이라니, 5일 동안 계속 아팠고 그 결과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진단서하고 피고인의 가해 행위하고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상해 진단서의 증명력이 부족해서 피고인이 상해를 가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상해를 했을까 하는 점에 대해 의심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은 피해자가 전에 아픈 적이 있었다는 점, 흔히 기왕증이라고 하는데요. 기왕증을 밝혀냄으로써 상해 진단서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의사들이 발급한 상해 진단서를 무시하지 못하고 그 진단서를 근거로 일처리한 것을 두고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지인들 중에 상해 진단서 때문에 억울하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곧바로 포기하지 말고, 간혹 피해자가 기존에 아팠던 병력이 확인되고
돼서 상해 진단서를 그대로 믿을 수 없음이 입증될 수도 있으니까 과거 진료 기록 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해당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물론 제출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해당 기관으로 관련 서류를 보내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오늘은 상해 진단서의 정명력을 다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